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도 댁내 건강과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차트로 보는 기법 교육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도와 우리 추세선 그리고 기법 등을 총망라한 오늘 기법 교육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세선 작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작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 추세선을 어떻게 합니까? 추세선을 그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추세선을 일단 그리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뭡니까?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큰 그림. 큰 그림.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 두 가지가 다 같이 한꺼번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매도의 추세이냐 매수의 추세이냐 이런 큰 그림을 잡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큰 그림을 잡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실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일단 있을 수 있겠죠. 기본적 분석과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아, 기본적 분석이 동반되지 않는 이런 추세 혹은 기본적 분석을 동반하지 않는 어떤 시황의 분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예를 들면 2022년 2월부터 페드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꺾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경기를 쿨다운 시킨다. 경기가 지금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를 어떻게 돼요? 하강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지금 매도 추세로 일단은 올 한 해입니다. 올 한 해 이게 코스피 200 선물 일봉 차트인데 기본적 분석으로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이 차트를 보지 않고 기본적 분석으로만 생각을 해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 하강이 오기 때문에 지수가 밑으로 많이 꺾일 것이다라는 기본적 분석 자체가 일단은 돼 있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본적 분석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플러스 뭡니까? 기술적 분석. 차트의 분석 기술입니다. 그렇죠? 차트 분석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매수 매도 포인트의 맥점이 돼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세를 알아야 하고 추세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해보면 자, 차트 분석이라는 이런 거에 일단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트를 분석하시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차트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트 분석이 차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분석을 굉장히 잘하실 정도의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쉬운 영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하실 정도의 어려운 영역도 아닙니다. 어려운 영역도 아니다. 차트를 많이 보지 않으셨을 뿐 그리고 차트의 작도, 추세선의 작도를 많이 안 해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이라고 하면 지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내가 하기에는 어떤 딴 나라 얘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추세선 작도법을 제가 일단은
알려드리고 작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우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추세선을 작도하는데 추세선을 작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추세를 알기 위해서. 그죠? 큰 흐름을 알기 위해서 추세선을 작도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봉과 분봉과 틱봉을 놓고 봤을 때 신뢰가 어디에 큰가라는 거거든요.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틱봉보다는 분봉이 신뢰가 크고요. 분봉보다는 일봉이 당연히 신뢰가 클 겁니다. 자, 분봉도 어떻게 됩니까? 1분봉, 3분봉, 5분봉, 뭐 10분봉, 15분봉 딱딱딱딱 있는데 어떻게 신뢰도가 커지죠? 이렇게 신뢰도가 커진다. 신뢰도가 이렇게 커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뢰도가 이렇게 커집니다. 신뢰도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도하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 작도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봉을 일단은 일봉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일봉이거든요. 일봉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일단 연습을 하실 때는 일봉을 기준으로 작도를 하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올해 코스피 200 선물이었고요. 작도를 일단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작도는 어떻게 하냐면 요것만 아시면 돼요. 고점과 저점을 파악을 해서 고점은 고점끼리 그리고 저점은 저점끼리 이어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고점과 저점을 잇는 방식, 그러니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잇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고점과 저점, 그 다음에 저점과 고점을 잇는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 방송은 일단은 차트 분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주로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쓰세요, 여러분.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런 방식을 일단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번 고고 저저,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런 방식을 일단은 써보고요. 자, 고점과 저점을 잇고 고점과 저점을 잇고 저점과 고점을 잇는 방식도 제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일단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편의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잇는 방식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잇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추세가 하방이라는 것을 직관을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또 고점과 고점을 잇고요. 여기에서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박스장이죠. 박스장, 하락장. 고점과 고점을 이었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을 이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됩니까? 하락장. 자, 1번 파트는 하락장, 2번 파트는 박스장이십니다. 하락장, 박스장에 이런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여기도 고점과 고점을 잇고요. 저점과 저점을 잇겠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여기도 박스장이다. 박스장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포인트가 여기가 하나 나오죠? 하락 포인트. 그렇죠? 뭡니까? 하락장이 이어오다가 박스장으로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레벨 다운이 되는 거예요. 하락장으로서의 레벨 다운. 그 다음에 박스장. 자, 요거를 이게 뭐예요?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런 방식.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는데 가장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딱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 중에 자, 수렴과 발산 이론이 여기에서 접목이 되는 겁니다.
수렴은 뭐예요? 힘을 비축하는 시기. 그렇죠? 힘을 응축하는 시기예요. 왜 힘을 응축해요? 왜 수렴을 합니까, 여러분? 발산을 하기 위해서. 자, 힘을 응축한 다음에 이것을 폭발시켜야 돼요. 매수 쪽으로 폭발시키거나 매도 쪽으로 폭발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이제 박스장이 있거든요. 차트를 돌려보면 여기에서 수렴을 해요. 에너지를 비축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락장으로 폭발을 시키는 거죠. 하락장으로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다시 수렴. 자, 여기에서 1번 파트에서 발산이 일어났어요. 하방으로의 발산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박스장으로 뭡니까? 수렴을 하는 거죠. 수렴. 박스장으로 수렴을 합니다. 에너지를 또 모으는 거예요. 1년 내내 내려가는 종목 없고요. 1년 내내 오르기만 하는 종목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발산 다음에 힘을 폭발시킨 다음에 다시 그 힘을 매수 쪽으로 할지 매도 쪽으로 할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응축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수렴 구간이 당연히 발생을 한다. 에너지의 응축 기간이다. 에너지의 응축 기간이다.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3번 파트죠? 여기에서 뭐예요? 발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발산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이 좋다. 힘이 굉장히 센 발산.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하락장이 자, 1번 파트와 여기 3번 파트를 보시면 1번 파트에서도 뭡니까? 발산을 하면서 쭉 밑으로 하방 쪽으로 힘이 이제 쏠렸는데 자, 요거 1번하고 3번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여기 3번. 동그라미 부분이 3번. 어떻게 됩니까? 자, 실질적으로는 내려온 하락장은 얘가 더 하락의 포인트는 얘가 1번이 더 길어요. 그죠? 하락의 포인트는 1번이 더 깁니다. 하지만 하락의 일수 대비 힘은 딱 봐도 어디가 강력합니까? 3번이 더 강력합니다. 한눈에 딱 보이시죠? 3번이 훨씬 더 강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에너지의 응축, 뭐예요? 엄청난 수렴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뭡니까? 큰 폭발로 하락 마감했다. 하락장이 여기에서 실현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과 발산을 잇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포인트를 한번 보죠. 여기에서도 지금 보이시죠? 뭡니까, 그러면? 수렴과 발산 중. 수렴이죠, 수렴. 자, 이게 수렴을 끝내고 어디로 발산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추세 작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잇는 방식이 있고, 이 방식이 여러분들한테 처음 작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사실 연결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갭이 너무 크거든요. 갭이 너무 커버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차트 보실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간마다 보시는 거를 구간마다 체크를 하셔서 작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작도하실 수가 있고, 자,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작도 하나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잇는 박스장 다 된 다음에 뭡니까? 여기 3번고요.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잇는 요런 딱딱딱딱 모든 포인트가 다 안 맞아도 돼요. 아니, 마스터님, 이거 지금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을 잇는데 여기에 조금 이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슬리피지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고점과 고점 이렇게 있고, 저점과 저점 이렇게 있고, 고점 저점, 그 다음에 큰 발산이 나온 다음에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쭉
있는다. 그럼 딱딱 보이죠? 하락장 발산했고요. 박스장 뭡니까? 수렴 단계. 수렴 단계에서 발산을 했고요. 또 뭡니까? 수렴 단계. 이렇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런 단계가 일단은 작도법 1번이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가 일단은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고점과 저점. 저점과 고점을 잇는다. 자, 눈에 보이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저점, 고점, 저점. 그리고 고점과 저점. 그렇죠? 고점. 그 다음에 저점을 여기다 잡아볼까요? 저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요 정도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추세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점. 고점을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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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저점은 세모로 저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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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고점을 동그라미로, 저점을 세모로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뭡니까? 대세 하락장이 펼쳐진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뭡니까? 대세 하락장의 추세 작도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즐겨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2번을 즐겨 쓰냐면, 딱 이제 저 정도 되면 여러분 눈에 딱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2번을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도 2번을 조금 많이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겁니다. 요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2번 패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2번 패턴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설명을 드린 거고, 자, 1번 패턴도 제가 아까 그려드렸다시피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굉장히 좀 많이 보신 분이라고 하면 2번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나옵니다. 예, 금방 쭉 그려지거든요. 눈으로 그려져요.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을 일단은 선호를 하는데, 이 방송을 처음 보시고 그리고 아직 차트 분석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추세선 작도를 아마 처음 해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도 1번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추세 작도는 추세를 판단하기 위한, 그렇죠? 큰 그림. 큰 그림을 잡기 위해서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세 작도를 하는데, 첫 번째 어떤 게 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방식. 1번. 2번은 뭐예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1번이 아마 그 추세나 어떤 큰 그림을 딱 한 번에 보시기에 굉장히 좀 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추세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잘 보이시는 걸로 일단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초보분들한테는 제가 1번을 조금 권해드린다. 1번을 조금 권해드린다.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2번을 택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2번을 택하시게 되면 조금 빨리 보실 수는 있는데, 어떤 수렴과 발산 지역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조금 힘들죠? 그래서 수렴과 발산을 파악하시려면 1번 방식, 1번 방식, 이런 방식. 자, 발산했고, 수렴했고, 발산했고, 수렴했고.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초를 닦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번 방식을 초보분들한테는 제가 좀 권해드린다. 1번 하신 다음에 2번으로 일단 넘어가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차트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저 차트 다 갖고 계실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많이 작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내가 어떤 추세에 대한 작도가 좀 가능하다. 추세에 대한 어떤 작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럼 지지저항을 일단 보셔야 돼요. 지지저항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저항에 대한 작도법을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자, 동일합니다. 동일한 차트고요. 동일한 차트를 이제 조금 좁혀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지저항은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 전고점 그리고 전저점이에요. 전고점, 전저점. 자, 전고점은 뭐예요?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자, 여기가 전고점이 되죠. 자,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고점이 되죠. 여기에서 뭡니까? 저항 라인이 일단은 형성이 되겠죠. 예. 이 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식으로 치면은요, 간단합니다. 매물대, 매물대. 주식은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선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매물대를 어떻게 지지하고 어떻게 저항을 받고 매물대를 어떻게 뚫고 올라가고 뚫고 내려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자, 어떤 차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겁니다. 왜 저항을 받아요? 여기에 매물이 쌓여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뚫고 올라간 겁니다. 전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밑으로 간다라고 해봤을 때 조금 크게 그려드릴게요. 자, 전저라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자, 이게 전저라인이라고 일단 치면, 자, 선물에서 이게 쭉 내려갑니다. 그죠? 선물에서 내려가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일어났죠. 여기에서 보면 이 점에서 지금 반등이 일어났죠. 반등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 지점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지 라인이 형성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주식으로 바꿔보면 강력한 매물대의 라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 매물대의 라인이 여기 있을까? 어떤 특정 세력이 여기 이하로는 가격이 빠지지 않게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뚫느냐? 이거를 지키려는 자, 그리고 이것을 뚫고 내려가는 자들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매물대예요, 매물대. 매물대만 잘 파악을 하셔도 진입과 청산, 여러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 작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추세에 대한 작도가 여러분들 그 스킬이 조금 능숙능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게 두 번째 스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은 추세에 대한 작도. 두 번째 스텝은 뭐예요? 지지 저항에 대한 작도. 이 차트를 굉장히 좀 많이 보시고 오래 보신 분들은 눈으로도 일단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초보분들은 지지 저항에 대한 작도만 일단은 잘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잘 하셔도. 자, 요쪽 일단 볼게요. 요쪽을 일단 보면, 자, 요쪽을 일단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쌍봉매매 기법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자, 441.65, 8호입니다. 441.85가 뭡니까? 전고 라인이죠? 여기가 전고 라인입니다. 자, 전고 라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캔들이. 자, 그러면 전고 라인에 매물대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여기에서 뭐가 쌓여 있겠어요, 여러분? 매수 물량이 쌓여 있겠죠. 자, 물렸던 매수 물량.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매수가 여기서 물린 거 아닙니까? 물렸던 매수 물량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치고 올라가면, 자, 이 부근에서 치고 올라가면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팔겠죠.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팝니다. 팔아요. 왜냐? 본전이라도 더 찾겠다는 심리로 팝니다. 자, 그러면 매수 물량이 여기에서
쭉 매수의 힘이 쭉 가다가 여기에서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신규로 441.85를 뚫으려는 세력과 441.85에서 팔려는 세력 간의 싸움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가 뭐예요? 전 고점으로 인해서 저항 라인이 되는 겁니다. 전 고점의 저항 라인.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단은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 캔들이 전저 라인이 될 것이고, 그렇죠? 전저 라인이 될 것이고, 자, 이 캔들을 보시면 뭡니까? 전저 라인을 지키고 있죠.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토리 라인을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441.85 근처에서 물렸던 세력들이 여기까지 일단은 내리는 걸 허락은 했어요. 그 다음에 매수 물량이 치고 오는 겁니다. 여기가 전저 라인이죠. 매수 물량이 치고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매도 물량 441.85 근처에서 물렸던 매도 물량이 여기에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올리려고 하는 거고, 이게 뭡니까? 전고 라인.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저항 라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지 라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극명하게 딱 보이시죠? 전저 라인과 전고 라인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이 자리를 지지하려는 세력들과, 세력이라는 건 특정 세력일 수도 있고 뭐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다 지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저 라인을 지키려는 세력들과 전고 라인을 뚫으려는, 그리고 전고 라인에서 찍어 누르려는,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의 뭐예요? 싸움터다. 예.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이게. 그러면 누가 이길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고 라인을 뚫는다라고 하면 매수에 대한 힘이 강력하다라고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면 되고, 전저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 뭐예요? 매도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이겼나요? 이 파트에서. 이 파트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매도 세력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매도 세력이 승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매도 세력이 전저 라인을 깼기 때문에 매도 세력이 승리를 했다. 저항 라인에서부터 매도 세력이 승리를 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무너졌을 때, 자,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무너졌을 때 이 둘은 어떻게 변한다?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으로 바뀝니다. 저항 라인이 무너지면 지지 라인이 되고요.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저항 라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은 의미예요. 구별을 지을 수도 있고 구별을 짓지 않고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는 구별을 지켰습니다. 자, 어느 곳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쓰죠? 그럼 뭡니까? 밑바닥이에요. 바닥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지 라인. 자, 저항은 뭐예요? 저항은 위에서 못 올라오게 누르는 겁니다. 일단 선물에서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저항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항 세력과 지지 세력 간의 싸움인 배틀그라운드였는데 누가 이겼어요? 저항 세력이 이겨서 지지를 뚫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 지지선은 더 이상 지지선이 아니게 됩니다. 왜? 뚫고 내려갔으니까. 왜? 저항 세력이 이겼으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 라인은 뚫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저항 라인으로 바뀐다. 왜 저항 라인으로 바뀝니까? 저항 세력이 이겼으니까. 저항 세력이 이겼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항 라인이 돼요. 자, 근데 저항 라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를 못 올라오게 찍어 누르는 겁니다. 자, 다시. 저항은 뭐라고요? 매수로 치고 올라오는 걸 찍어 누르는 거예요. 매수의 힘을 매도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지지선은 깨졌으니까 지지가 아니고, 자, 여기에서 매도 세력이 이겼는데 여기에서 반발 매수세가 지금 또 들어오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이 라인은 무슨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찍어 누르는 라인으로 적용을 한다.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찍어 누르는 걸 뭐라고 해요? 선물에서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지지 라인은 저항 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가 전 저점 지지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전 저점의 지지 라인이었는데 지지 라인이 깨졌어요. 그럼 지지 라인이 깨져서 여기가 뭘로 변한다? 저항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찍어 누르는 겁니다. 저항선을 못 뚫게.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저항 라인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자, 이 매수 세력, 이 반발 매수 세력과 저항 라인을 지키려는 세력들 간에 뭐예요? 싸움이 여기서 붙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지와 저항 라인의 싸움이 여기에서 붙는 거예요. 그럼 전저점은 어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여기가 전저점이죠. 다시 제가, 자, 여기가 저항 라인, 여기가 이제는 전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이 저항 라인을 매수 쪽으로 끌어올리는 세력과 이 저항 라인을 지키려는 매도 세력들 간의 뭐예요? 배틀그라운드예요. 비주.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편 이겨라, 네 편 져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또. 누가 이길까? 어떤 세력이 이길까? 어떤 세력이 이길까? 어떤 세력이 이겼어요? 자, 여기가 전저점, 지지 라인이고, 이제는 이게 뭐예요? 저항 라인이 되죠? 지지에서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죠. 오케이? 누가 이겼어요? 저항 세력이 또 이겼습니다. 매도 세력이 또 이겼습니다. 매도 세력이 또 이겼어요. 매도 세력이 또 이겼으니까, 자,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지 라인은 뭐가 됩니까? 저항 라인이 됩니다. 오케이? 저항 라인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지 저항이 바뀌었고, 여기에서 뭡니까? 지지 저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건 뭐예요? 이제 저항선이 됩니다. 저항선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선이죠, 이게. 어때요? 자, 어떻습니까? 못 넘죠? 캔들 보세요. 이거 저항선 넘었나요? 못 넘었어요. 못 넘습니다. 계속 뭐예요? 반발 매수세가 어떻게 돼요? 반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항선을 뚫지를 못한 겁니다.
저항선을 뚫지 못하니까 뭐예요? 저점이죠. 여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항선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제가 화살표 그려드린 것만 5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 지지에서 저항선으로 바뀐 이 저항선 뚫으려고 5번이나 지금 공격을 했는데 뚫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겠죠. 매수 세력의 힘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 지지선도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매도 세력이 또 이겼고. 자, 중요합니다. 이 지지선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자, 지지선이 내려갔습니다. 이 지지선이 어떻게 돼 있나요? 다시 저항선으로 돼버렸다. 이해되시죠? 자, 이 지지선이 뭡니까? 저항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항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뚫으려고 또 계속 트라이를 합니다. 자, 공격. 그래도 뭐예요? 뚫지를 못해요. 저항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러면 지금 전저점이 되죠? 여기, 캔들 여기가 저점이 됩니다.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뭡니까? 못 뚫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교차하는 곳, 지지와 저항이 교차하고 지지와 저항이 교차합니다. 계속 저항선으로 어떻게 돼요? 레벨 다운이 되는 대세 하락장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 지지 저항 작도로 인해서 저항 작도로 인해서 추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실전 매매에서도 지지 저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잡으셔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차트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들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이해 못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에 대한 지지 저항을 일단은 간략하게 일단은 좀 그려드린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된 거예요. 조금 더 세분화된 건데, 자, 이게 수렴과 발산을 일단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렇죠? 여기에서 뭡니까? 수렴 구간. 지지와 저항이 아까 바뀌면서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똑같은 차트예요. 지지와 저항이 바뀌면서 여기가 뭐예요? 발산의 구간이겠고, 여기에서도 뭡니까? 여기 저항이죠. 여기가 이제 지지 저항이 바뀌면서 뭡니까? 수렴의 구간. 그리고 발산의 구간. 지지 저항이 바뀌면서 수렴의 구간으로 일단은 오는 조금 세분화된 작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려드린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려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 저항에 의한 패턴 연습을 지금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듣기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여기서부터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전에도 적용이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파트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뭡니까? 저항 라인이 있었죠. 저항 라인 일단 뚫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지지 라인이 있었는데 지지 라인도 일단은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뚫었으면 다시 리셋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일단은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버리시는 겁니다. 왜냐?
전고점을 뚫고 전저점을 뚫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일단은 다시 보신다. 여기는 리셋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보신다? 여기서부터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저점이 낮춰지고 있고 고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뭔가요? 일단 대세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차트를 조금 길게 높인 거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요. 1년 동안 뭐예요? 대세 상승기였다. 19년부터 20년까지. 1년 동안. 여러분들 지지저항 그리고 추세에 대한 작도만 잘하셔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트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대세 상승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희한하게 자, 전저점을 일단은 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18년도에 전저점은 깨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포인트를 어디서 잡으실 수 있어요? 2018년도를 깨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아, 이 라인은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진입의 포인트.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지지저항을 들어가실 때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매수를 받으세요. 그죠? 매수를 받습니다. 아니면 이쯤에서 매수를 하나 받으시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타기를 계속 하십니다. 근데 물타기를 하시는데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손실이 발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패턴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상승 패턴이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상승 패턴은 이런 상승 패턴입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패턴이 정말 좋은 상승의 패턴입니다. 근데 지지저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매매는 어떤 매매냐면 이런 매매죠. 이런 거를 원하시는 그런 매매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저점을 받으시려고 하는 매매예요. 이거 1번하고 2번하고 틀립니다. 다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정말 좋은 상승의 패턴이고요. 요거는 이 지지선 뚫고 내려갈 수가 있는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진입 포인트는 그럼 어디다 둬야 되느냐? 대부분의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한 어떤 매매 방식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방향성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최저점에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 추세대로만 가시면 돼요. 물려도 방향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일단 한 가지 답을 드리면 여기입니다. 자,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리고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로 패턴대로 올라갈 그런 패턴이라고 하면요. 고점을 지나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요거는 뭐예요? 눌림이에요. 그냥 눌림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여기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여기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 형성해서 또 올라가죠. 그죠? 자, 여기에서 나는 진입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신규 진입 자리가 되겠나요, 여러분? 이 고점을 지나는 여기입니다. 저점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점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타시는 겁니다. 선물은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선물은요, 방향성이라는 게 나오고요, 수익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나스닥 차트로 돌아가서
전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가신다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역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 받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쭉 밑으로 더 나가면 로스컷 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이해되시죠? 코로나 팬데믹 때예요, 여러분. 여기서 받으시다가 진짜 로컷 납니다. 마진콜 납니다. 어디에요? 고점을 지나는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받으시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자 22년 모든 차트가 아닌데,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자 전저 라인이 여기 형성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도 일단은 전저 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자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하나 물타기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 물타기 하십니다. 지금 이게 나스닥이 12,800대거든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내렸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지금 나스닥이 여기까지 내렸다고요. 현 시점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벌써 로컷입니다. 이건. 벌써 로스컷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어가신다? 요게 다시 올라오는 전고 라인입니다. 어떤 전고 라인이 형성이 됐을 때 그 전고 라인을 뚫는 지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공부를 한번 같이 해봤는데 차트로 보는 기법 교육,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초보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중수 이상이신 분들한테도 어떤 흐름,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추세선에 대한 작도법 2가지 설명드렸고요. 그렇죠? 지지 저항을 이용한 작도법.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요 작도법 설명드렸고, 여기에서 패턴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진입하셔야 되는지까지 일단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 작도법 강의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피드백 많이 달아주시고요. 밑에 보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질문 많이 남기실 수 있고 그 질문에 제가 직접 전부 다 답변해 드립니다. 많이 그어보시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 분석 누구나가 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